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북한은 어떻게 대중의 국민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즉, 북한 인민은 어떻게 김일성의 인민이 되었을까요? 먼저 이러한 내용을 숙고해 볼 수 있는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다니엘 고든 감독의 어떤 나라라는 2005년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다니엘 고든은 2002년에 제작한 천리마 축구단에 이어 두 번째 작품으로 이 어떤 나라를, 그리고 2006년 푸른 눈의 평양 시민을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천리마 축구단으로 고든 감독에게 호의를 가지게 된 김정일 정권은 그가 매스게임을 준비하는 두 소녀와 그들의 가족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임의 일부를 촬영하도록 허가해 주었죠.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북한의 두 소녀 현순이와 송현이가 실제로 2003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의 매스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북한의 체제의 그 집단주의적 폐쇄성에 대해 다니엘 고든은 무조건 비판적인 시선으로도 또 무작정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 사람 스스로의 입을 통해 자신의 조국에 대해, 지도자에 대해 찬양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담음으로써 이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편견을 풀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고든의 어떤 나라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집단 체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집단 체조는 1947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첫 선을 보인 후에 1971년 11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산하에 집단 체조 창작단이 설치되었고 평양체육대학에는 집단 체조 창작학과가 생겼습니다. 이로써 체제 과시의 목적 하에 북한 특유의 집단 체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에 따르면 집단 체조는 대집단이 망라되는 종합적인 체육예술로 체조와 무용, 율동을 기본 표현 수단으로 하여 수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방대한 규모의 체조 예술 형식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 인민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노정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를 역사적인 화폭 속에서 대세사시적 형식으로 반영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북한에서는 정치 교양의 훌륭한 수단으로 이 집단 체조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행사나 국가적인 기념일 등에 5만에서 10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집단 체제를 공연하고 있는 것이죠. 집단 체조 공연이 결정이 되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습을 하게 되는데 주로 평양 시내에 살고 있는 고등, 중학교 학생들이 동원됩니다. 이 기간 크고 작은 물품을 준비해야 되고 동원된 이후에는 쉴 새 없이 반복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몸이 허약한 학생들은 기진맥진하게 되지만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곧바로 지도 선생의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카드 섹션입니다. 북한에서는 배경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그림과 글자, 그리고 입체적이고 율동적인 형상으로 체조대와 음악이 표현하지 못하거나 형상하기 어려운 사상과 주제를 설명해 주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대에 동원되는 참가자들도 어린 학생들이죠. 북한의 카드 섹션은 그 규모와 순간적인 기술에 그리고 정교하고 장엄한 장면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동작을 연출하는 학생들은 피땀을 흘리며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공연 내내 긴장을 해야만 하겠죠. 북한의 공연 예술은 집단주의적 정신을 기초로 집회적 성격이 강한 공연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 장르의 혼합이나 스타디움에서의 대규모 공연 형식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1999년 김정일의 지시로 만들어진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이라는 것은 북한의 공연 형식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인데요. 연 10만 명의 배우가 출연하고 15만 석 규모의 대형 스타디움의 대부분을 무대로 활용합니다. 기존의 집단 체조에 새롭게 예술 공연, 즉 음악, 연극, 무용, 교회 등을 배합해서 만든 대규모 스타디움 공연이 바로 이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인 것이죠. 즉 집단 체조와 함께 배경대에서는 카드 섹션이 펼쳐지고 거기에 무용 장면과 전문 예술가들의 독창, 연기 등이 예술성이 강화된 공연입니다. 이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은 피바다 가극단, 만수대 예술단, 평양교회단 등 북한 최고의 전문 예술가 집단이 출연하여 예술적 표현을 강화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무대 장치 및 조명이 활용되고 있죠. 과거의 집단 체조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체육 행사의 일부였지만, 이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은 문화성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에서 첫 선을 보인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은 2002년 아리랑 공연을 통해 북한에서 하나의 장르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매스게임은 사실 체조와 음악이 어우러진 엄청난 종합예술이죠. 하지만 과거 독일의 히틀러 전체주의 시대에 국민 체조를 강조한 것만큼이나 대중의 국민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정치성을 내재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이나 교육으로만 강조하는 집단주의와 몸으로 직접 체득하고 배우는 집단주의는 다를 수밖에 없죠. 독일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연구한 조지 모스의 대중의 국민화라는 책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민족이 자기를 표현할 때 그에 적합한 국민의례를 구성하는 신화와 상징을 제공한 것은 민족기념비와 공공축제였다. 하지만 그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 도입부의 일부 단체는 새로운 세속 종교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당시 독일의 공공축제는 체조 동호회, 남성 합창단, 사격 동호회 등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집단 체조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지 모스의 체조에 관한 논의들을 좀 더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조를 통한 조국에는 가르침과 삶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었다. 육체와 정신의 통일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체조 동호회는 자신들을 민족 중흥의 촉매제로 생각했다. 축제가 애국적 정신이 작동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믿었다. 행위와 상징은 군중 사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다. 그런 의례는 신성한 행위를 의미하며 무질서한 군중을 어느 정도 규율을 갖춘 대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체조 동호 회원들의 축제는 꾸준히 육체적 수련을 민족적 상징 및 의례와 결합시켰다. 그것은 일종의 숭배의 정당이었다. 전국 체조 기념식을 위한 특정 공간이 된 것이다. 독일의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요. 히틀러의 의지의 승리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봐도 늘 의문인 것은 어떻게 이 시기 대중들은 저렇게 히틀러를 지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조지 모스는 독일 대중은 어떻게 히틀러의 국민이 되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러한 체조 동호회, 사격 동호회, 남성 합창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제, 연극, 영화, 합창, 오페라, 매스게임, 스포츠, 군중대회, 조명, 행진, 국민의례, 조각상, 기념비
이런 등등이 대중의 국민화를 가능케 한 주요한 요소들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체조를 통한 조국에는 가르침과 삶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며 체조를 통한 유체와 정신의 통일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북한에서의 매스게임은 전체를 위한 하나라는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이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스펙타클한 집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민들은 육체와 정신의 통일을 이루어 진정한 공산주의자형 인간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큐멘터리 어떤 나라는 북한의 매스게임을 준비하는 기초적인 연습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장면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스게임에 체조 선수로 참여하는 두 소녀, 13살 현순이와 11살 송현이는 아직 어린데도 혹독한 훈련을 참아내며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연습하는 장소가 차갑고 까칠한 시멘트 바닥인 것이 참담하게 느껴지는데도 이 소녀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하는 날 두 소녀는 위대한 장군님이 공연을 참관하지 못해서 매우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지도자를 존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나라는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로 가는 대중의 국민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현순이와 송현이를 통하여 북한 인민의 일상을 살며시 들추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큐는 평양에서 살고 있는 북한 지식인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교수이지만 그럼에도 굶주렸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정전이 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북한 인민들. 다니엘 고드는 이러한 북한의 불완전함을 북한 인민들의 입을 통해 담담히 전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가정에는 하나밖에 없는 국영 텔레비전 방송이 나오고 가정마다 설치된 라디오를 보여줍니다. 라디오는 소리를 줄일 수는 있지만 끌 수는 없다고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북한 인민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동안 두 소녀의 일상들도 보여주죠. 소녀들의 실수들, 제잘거림과 소망들, 좌절과 기쁨들을 보여주는 현순이와 송현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평범하고 꿈 많은 소녀들이기도 합니다. 그 어디에서든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은 어쩌면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평범함을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매스게임을 통한 전면적인 통제와 획일적인 사회를 보여주고 그와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중의 국민화,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정치와 사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살펴보았고 또 우리 남한에게는 북한은 같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이중적인 시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북한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개괄하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고 북한 정치 체제를 해석하고 규정하는 다양한 논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로 보는 입장도 있고 신정국가로 보는 입장도 있으며 유교국가, 유격대 국가 등등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았죠.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 체제의 특성은 이러하다라고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 강의에서는 전체주의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서 전체주의 정치체제와 북한 체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치 체제를 곧바로 전체주의 국가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신정국가, 극장국가와 같은 여러 특성들이 중첩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전체주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인 어떤 나라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북한의 대중의 국민화 가정과 인민의 일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정치와 사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흥미롭게 북한을 만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